안녕하세요. 농업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혁신 기술, 바로 플라즈마 농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 그리고 어떻게 미래 유망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고민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 시스템은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 방식이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현대 농업 덕분에 우리는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열었죠. 이건 엄청난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 화학 비료 없이는 농사가 안 되는 현실, 그리고 점점 망가져가는 토양. 이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질소 비료를 만드는 하버 보슈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 에너지의 1%, 그리고 탄소 배출량의 1%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환경 비용을 유발합니다. 농업의 핵심 기술이지만 동시에 환경 문제의 주범 중 하나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혁신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안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플라즈마 기술입니다. 플라즈마 이름은 들어봤는데 좀 생소하시죠? 쉽게 말해서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제4의 물질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에서는 번개, 바로 그 번개가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를 농업에 쓴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플라즈마가 농업에서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놀랍게도 크게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냅니다. 잠자는 씨앗을 깨워서 성장을 활성화하고요. 화학약품 없이 병균을 살균하고 심지어 공기와 물만으로 비료를 만들어내는 촉매 역할까지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제 플라즈마가 씨앗에서부터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업의 전체 과정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플라즈마 농법은 크게 보면 딱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씨앗을 처리해서 건강한 싹을 틔우게 도와주고요. 작물이 자라는 동안에는 플라즈마 활성수라는 특별한 물을 줍니다. 그리고 수확한 다음에는 신선도를 훨씬 더 오래 유지시켜주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토마토 씨앗의 플라즈마를 단 24초만 처리했을 뿐인데 발화율이 56%에서 82%로 그냥 껑충 뛰어오릅니다. 우리가 곧 살펴볼 플라즈마 활성수로 처리한 피망이랑 콩도 발화율이 눈에 띄게 늘었고요. 농사의 시작부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플라즈마 농법의 비밀병기 플라즈마 활성수입니다. 그림을 보면 공기와 물에 전기 에너지를 찌릿하고 가해서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진 물은 더 이상 그냥 물이 아니에요. 식물에게 꼭 필요한 질소, 영양분이랑 병균을 막아주는 살균 성분을 동시에 품은 뭐랄까 슈퍼 워터가 되는 거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죠. 이 사진 좀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오른쪽이 플라즈마 활성수로 키운 작물들인데 토마토든 피망이든 훨씬 크고 튼튼하게 자란 게 한눈에 보입니다. 이게 바로 플라즈마가 가진 성장 촉진 효과의 증거입니다. 플라즈마의 활약은 수확 후에도 계속됩니다. 사실 유통 과정에서 썩어서 버려지는 농산물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다 손실인데 플라즈마 살균 기술을 썼더니 감귤 부패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해요. 화학 보존제 없이도 신선도를 2배나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농가 소득이랑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플라즈마 농법이 뭐가 좋은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비료 생산 방식이랑은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분산화입니다. 기존의 하버보쇼 공법은 이 표의 왼쪽처럼 거대한 중앙 공장에서 비료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실어 날라야 했어요. 당연히 운송비랑 환경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하지만 플라즈마 기술은 오른쪽처럼 농장 현장에서 바로 비료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쓰면 탄소 배출도 거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겁니다. 자,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돈이 안 되면 현실성이 없잖아요. 과연 이 놀라운 기술이 어떻게 진짜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미 경제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의 한 연구를 보면요. 플라즈마 기술이 특정 생산 단계, 특히 가공이나 저장 단계에서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쌀 저장고의 해충을 막으려고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했더니 기존의 화학약품을 쓸 때보다 운영 비용이 무려 40%나 절감됐습니다. 40%.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죠? 물론 솔직히 말해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플라즈마 기술로 비료를 만들 때 허버보슈 공법보다 전기를 조금 더 많이 써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잠재력입니다. 이건 아직 기술 초기 단계고요. 이론적으로는 지금보다 에너지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우리 정부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첨단 기술 R&D에 약 5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거든요. 이건 플라즈마 농법 같은 기술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국가적인 전략 기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플라즈마 농법이 왜 미래의 유망 사업이냐? 이유는 명확합니다. 농장에서 직접 생산하니까 공급망 리스크가 줄고요. 탄소 중립 시대에 딱 맞는 친환경 기술이죠. 게다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씨앗 처리부터 재배, 수확 후 관리까지 농업 전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과거 화학 비료의 발명이 인류를 기아에서 구해낸 1차 농업혁명이었다면 이제 플라즈마 기술은 생산성과 친환경,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제2의 농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이미 우리 눈앞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